노회찬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세요? 노회찬 의원님이 첼로. 이게 폼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진짜 첼로를 펴세요. 굉장히 안 어울리죠? 어릴 때 상당히 잘 연주를 하셨다고. 제가 10년 전에 SBS에서 제가 하는 걸 방영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죠? 최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노원이 아니에요. 노원이 아니고 창원으로 가신다고. 당연히 이제 안철수 새누리당 후보 모 씨, 그리고 노회찬, 삼자구도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왜 본인의 지역구, 본인이 2번 국회의원을 하신 지역구를 버리고 그리로 가신 겁니까? 실은 제가 노원병에서 당선은 됐지만은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네. 제가 박탈당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글로 이제 잠입했죠. 그때 뭐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했어요. 네. 예, 그러나 뭐 그분도 뭐 그게 출마할 자격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당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동작구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또 떨어졌죠. 예. 네. 박빙패. 예, 뭐 그렇게 되면서 좀 제가 지역구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좀 상태가 되었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래의 지역구였던 노원구로 출마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뭐 창원 출마도 작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경남도당에서 요청을 줄곧 해왔고, 최근에는 광주, 광산, 광주시당에서 또 광주에 출마하라고 해서 뭐 굉장히 그걸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검토와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논의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무슨 여론조사까지도 해보고 뭐 이런 결과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당선 가능한 선상에 있는 선수가 다른 당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는 몇 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창원에 내보내는 것이 당의 좀 장기적 발전에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제일 좀 보탬이 된다고 판단들을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라 다 갈 만한 이유와 또 갔을 때의 전망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창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또 당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면 창원이 사실 제일 좀 불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야당이 2번 당선됐는데 둘 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이었고요. 네, 그랬죠. 그때는. 예, 그 다음에 지난번 선거에는 이른바 통진당 후보, 네. 그 다음에 노동당 후보가 붙어가지고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더민주 쪽의 예비 후보가 대의에 동의해서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이럴 리도 없고, 그 지역에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 진보 후보 분열로 당선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때 새누리당이 약 48% 얻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지난번 선거에 42%를 얻고 떨어진 통진당 후보가 있어요. 네네. 그분도 지금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분하고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최소한 이 3자가 야권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출마 선언을 2월 1일 날 했는데, 제가 출마 선언 하기 전에 이분들은 이미 예비 등록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면서 그 더민주 후보도 네.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무소속으로 나가는 네네. 지난번에 아이스하게 떨어진 그분, 네. 두 분 다 야권연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야권 연대는 하겠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선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굉장히 깊은 지역이에요. 네. 야권연대 하겠다라고 출마 선언하면서 강하게 이제 약속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출마함으로써 야권연대가 어려워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면 딴 문제예요. 어떤 겁니까? 딴 문제인데 뭔가 하면은 여기가 좀 더 험지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권연대 필요성이 훨씬 더 큰 지역이기도 한 거죠. 단일화의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세요? 아니요. 이건 뭐 이미 단일화 하겠다고 그 후보들이 약속을 한 상태고, 또 이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단일화 실적이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김두관 군수를 만들어낼 때도 모든 야당들이 다 함께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후에 창원시장도 그렇고 여러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의 경남도당에서 지지난주에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더민주 중앙당에
도당의 결의를 보내봤어요. 그 방식과 절차의 문제지 기본적인 합의의 정신은 있다 이미. 네. 더민주도 경남에서는 사실은 비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경남에 있는 야당들이 김해에서, 거제에서, 혹은 양산에서 이런 또 이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야권연대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전국 선거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에서 출마 안 하고 비례로 갔어요. 그러면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래도 안 돌아가요? 그 왜 돌아갑니까? 그러면 출마 선언을 우스워지죠.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그리고 저는 뭐 누가 먹다가 버린 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요? 호랑이는 네. 굶어 죽을 전쟁 풀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전국 후보 된다고 그랬거든요. 국민의당은 근데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일단 당 대표부터 부정적이잖아요. 이상한 당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야권 연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야권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은 뭐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여러 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당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국민이 없어. 국민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권 연대 안 하려면 여권으로 가라. 여권 연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야권인지 여권인지 밝혀야 된다. 이거. 지금 지적은 아주 명쾌하나 실제로 안 한다고 나오면 야권 연대 골치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기초공천 안 하겠다 뭐 하겠다 해놓고 또 했잖아요. 예, 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의석수 줄이겠다. 뭐 의석수 이런 줄이겠다 해놓고 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선거 막판 되면 다 급해지니까 다 이 논의 속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고집이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권 교체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려면 총선 승리가 필수적인데 총선 승리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총선에서 보면은 총선에서 야당의 다른 당을 누르겠다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귀하는 야당인가 여당인가 밝혀달라. 예,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게. 김종인 체제로 넘어갔고 정권은 글로 넘어갔는데 그분이 문재인 대표가 심상정 대표하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 합의를 다 받아 안을까요? 그 합의가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면면이 이어갈 것으로 뭐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지도부도 그걸 뭐 지금 당장에는 공천을 하는 마당이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보다 좀 더 돋보이는 사람을 공천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이제 욕구이고 그런 마당에 나중에 올 파트너.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런 거죠. 순서상. 순서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급하게 얘기하지 않을 따름이지 그 합의 정신은 저는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신은 기본적으로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차기 대선까지 쭉 행보를 같이 한다는 기본 정신에서 만들어진 합의인가요? 정의당에서는 그런 뜻으로 제안했습니다. 일회적인 총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당리당락적인 당선자를 더 내기 위한 어떤 정략적 접근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에서 연대 그리고 대선까지 아우르는 그 좀 전략적인 어떤 큰 틀에서 연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어제 예비내각 발표한 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야권연대. 그런 점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랄까요 단일화 자체도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끝까지 후보를 내 본인도 사실은 그 희생자라고 해야 할까? 제가 그 2008년 선거에서 네. 새누리당 후보가 43%를 얻고 제가 40%를 얻었는데 또 다른 야당 제1야당 후보가 16%를 얻어가지고 네. 야권연대가 안 됐을 때의 쓴맛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본인도 원흉이 된 적도 있어요. 뭐 원흉이라기보다는 뭐 노회찬 의원이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어요 그때. 그죠?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까지도 뭐 욕 먹는 걸로 봐서 그때 다 먹은 건 아니었다. 예. 그때 사실 포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이긴 한데 단일화 안 되면 혹시 야권의 한 자리라도 새누리당 걸 뺏어오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안 되면? 질문으로 성립되지 않는 게 이미 그 출마한 두 후보가 야권연대를 약속했고 저도 야권연대 모범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야권연대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속도날 수 없지만 되긴 될 야권연대는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야권연대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워낙 야권연대에 대한 욕구가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걱정되는 거는 야권연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게 지는. 어려운 곳에 가셨네 진짜로. 뭐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 중에 어렵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저런 거 어떻게 튀어나오지? 바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창당,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는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본인이 나름대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고 또 국민들도 초기에는 많이 이렇게 기대와 호응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마지막 실험이다, 마지막 도전이다. 어저께 이제 창당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고난도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먹일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본인으로 다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든가 안 되든가 이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되길 바라고 이제 된다는 뜻이니까 양당 간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제 공감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 측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치를 그렇게 잘 모르지만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택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차선 내지 혹은 더 나쁜 것을 피했다는 점에서의 차악의 선택이지는 않았는가. 그 무리한 요구들을 거부한 거는 그건 전 상식이라고 보고요. 상식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승리로 끌기 위해서 본인이 물러났죠. 안 물러나도 될 일인데 따지고 보면은 물러난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되고 그 시점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체제를 만들어내고 물러난 것은 굉장히 잘한 일 같습니다. 저쪽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글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총선 끝나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아니요, 총선은 당선될 것 같고요. 제 말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끝나면 일단은 당대표 뽑는 선거가 있죠. 네. 7월 달에. 그러니까 그 선거는 출마를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으로 아마 활동하시겠죠. 그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과 지위는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역할이?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본인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대선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지난해에도 제가 어디서 그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7월 달인가 자신은 대선 그 후보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다 이거 아닌가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 지금 거론되잖아요. 자격이야 사실은 법적인 자격은 있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나오라 말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도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아웃될 때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회도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한 1년 있으면. 오히려 전혀 거론 안 되는 쪽에서 박심을 아는 누군가가? 새누리당은 그간의 삼김 시대 이후에도 삼김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고, 혹은 삼김 이전 시대, 그렇죠. 상김보다 이전. 예, 삼김 이전 시대, 박정희 시대에서. 예, 아직도 이제 지금 등장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뭐 그 철기 시대에 청동기와 신석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삼김 이후 시대 젊은 그런 주자들이 기왕에 김무성 대표만 하더라도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 따라다니면서 그 정치를 배웠고 지금 그걸 약간 흉내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낡은 정치를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사람 정도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기치로 해가지고 신세대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야당보다도 진화가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파급력,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후보군 중에 염두에 두신 분이나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신 거죠, 지금. 예, 지금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생각들 하셨어요? 혹시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뭐 정의당의 처지로서는 총선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이 제일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물론 이제 당이니까, 당이란 것은 집권에 대한 욕망도 있는 것이고, 또 대선이 다가오면은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은, 총선 승리 이후, 총선 이후의 일을 지금 고려하는 것은 좀 주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기고 나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만들 법안이나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뭡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공약집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제 아주 그 애독서예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제가 이게 두 권이 있다면은, 이제 한 권밖에 없는데 두 권이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물을 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인데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은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약속을 바꾸는 세상.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솔직히 정치인들의 약속, 특히 대통령 후보의 약속 중에 안 지켜지는 것이 있잖아요. 많죠. 예. 뭐 다른 대통령도 그랬고. 예. 근데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기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해고 요건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가 공약이에요. 근데 지금은 쉬운 해고를 그렇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가 막 화내고 막 예, 그래서 저는 속이 탄다 그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진짜 그래서 저는 5개의 공약은 제 최대 5개의 공약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도 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원청 하청 관계 속에서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진짜 진박이 누구냐? 네.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노회찬 진박 선언. 어디서 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막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야 되겠다. 홍준표 방지법. 누리과정도 사실 본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문제인 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보도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게 교육청이 잘못한 건지. 정치바라는 데 가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누리과정은 일종의 그 사기입니다. 사기. 뭐냐면은 내가 밥 살게. 네. 오케이 해서 가서 밥 먹었어요. 네가 돈 내. 그래서 왜 공약을 안 지키냐니까 밥 샀잖아. 밥 샀잖아. 근데 왜 돈을 네가 내? 내가 언제 돈 낸다고 해서 밥 산다 했지. 근데 이게 원래 안 됐는데 법을 바꿔버렸어, 작년에. 근데 유시민 작가 그 양반 요새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좀 뜨고 있어요. 그 양반 정치 다시 안 한답니까? 저는 정치인의 말은 안 믿습니다.
근데 작가의 말은 믿습니다. 하실 말씀이 보통 있잖아요, 끝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하여튼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보다도 뭐 선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물론 당이 이제 논의를 했고 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은 저와 연관된 일이니까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기도 했었어요. 뭐 야권연대가 잘 된다거나 이러면은 거론되는 모든 지역에서 다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은 이제 꽤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누가 얘기도 해주던데 노원에서 당선되면은 원래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을 되찾는 의미 그리고 당으로서 한석을 누리는 의미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광주에서 만일 당선된다면 물론 거기서도 한석을 얻게 되겠지만은 어차피 거기는 야권이 이렇게 지배하던 곳인데 호남에서의 지금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야권의 맹주를 누구로 하느냐의 정치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그게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남에서의 한석은 단순한 한석을 넘어서서 새누리당 의석을 빼앗아오는 의미가 있고 한석만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지축을 흔들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이미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김해을이라거나 양산이라거나 거제라거나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석을 3석씩 갖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은 언제 무너지는가? 호남에서 A 야권에서 B 야권으로 이니셔티브가 넘어가면 새누리당이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남에서 밑돌이 빠지면 새누리당 무너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권 연대는 하겠다. 예, 왜냐면은 지난번 선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굉장히 깊은 지역이에요. 네. 야권 연대 하겠다라고 출마 선언하면서 강하게 이제 약속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출마함으로써 야권 연대가 어려워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면 딴 문제예요. 어떤 겁니까? 딴 문제인데 뭔가 하면은 여기가 좀 더 험지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권 연대 필요성이 훨씬 더 큰 지역이기도 한 거죠. 단일화의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세요? 아니요. 이건 뭐 이미 단일화 하겠다고 그 후보들이 약속을 한 상태고 또 이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단일화 실적이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김두관 군수를 만들어낼 때도 모든 야당들이 다 함께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후에 창원시장도 그렇고 여러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의 경남도당에서 지지난주에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더민주 중앙당에 도당의 결의를 보내봤어요. 그 방식과 절차의 문제지 기본적인 합의의 정신은 있다 이미. 더민주도 경남에서는 사실은 비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경남에 있는 야당들이 김해에서 거제에서 혹은 양산에서 이런 또 이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야권연대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전국 선거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에서 출마 안 하고 비례로 갔어요. 그러면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래도 안 돌아가요? 그 왜 돌아갑니까? 그러면 우스워지죠.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그리고 저는 뭐 누가 먹다가 버린 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요? 호랑이는 네. 굶어 죽을 인형 풀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전국 후보 된다고 그랬거든요. 국민의당은 근데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일단 당 대표부터 부정적이잖아요. 이상한 당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와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논의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무슨 여론조사까지도 해보고 뭐 이런 결과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당선 가능한 선상에 있는 선수가 다른 당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는 몇 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창원에 내보내는 것이 당의 좀 장기적 발전에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제일 좀 보탬이 된다고 판단들을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라 다 갈 만한 이유와 또 갔을 때의 전망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창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또 당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면 창원이 사실 제일 좀 불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야당이 2번 당선됐는데 둘 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이었고요. 네, 그랬죠. 그때는. 예, 네.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에는 이른바 통진당 후보, 네. 그다음에 노동당 후보가 붙어가지고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더민주 쪽의 예비 후보가 대의에 동의해서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이럴 리도 없고. 그 지역에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 진보 후보 분열로 당선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때 새누리당이 약 48% 얻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지난번 선거에 42%를 얻고 떨어진 통진당 후보가 있어요. 네네. 그분도 지금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분하고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최소한 이 3자가 야권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출마 선언을 2월 1일 날 했는데 제가 출마 선언 하기 전에 이분들은 이미 예비 등록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하면서 그 더민주 후보도 네.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무소속으로 나가는 네네. 지난번에 아이스하게 떨어진 그분 네. 두 분 다 야권연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노회찬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세요? 노회찬 의원님이 첼로, 이게 폼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진짜 첼로를 펴세요. 굉장히 안 어울리죠? 어릴 때 상당히 잘 연주를 하셨다고. 제가 10년 전에 SBS에서 제가 하는 걸 방영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죠? 최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노원이 아니에요. 노원이 아니고 창원으로 가신다고. 당연히 이제 안철수 새누리당 후보 모 씨, 그리고 노회찬 3자 구도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왜 본인의 지역구, 본인이 2번 국회의원을 하신 지역구를 버리고 그리로 가신 겁니까? 실은 제가 노원병에서 당선은 됐지만은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네. 제가 박탈당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글로 이제 잠입했죠. 그때 뭐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했어요. 네. 예, 그러나 뭐 그분도 뭐 그게 출마할 자격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당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동작구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또 떨어졌죠. 예. 네. 박빙패. 예, 뭐 그렇게 되면서 좀 제가 지역구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좀 상태가 되었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래의 지역구였던 노원구로 출마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뭐 창원 출마도 작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경남도당에서 요청을 줄곧 해왔고 최근에는 광주, 광산, 광주 시당에서 또 광주에 출마하라고 해서 뭐 굉장히 그걸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야권 연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야권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은 뭐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여러 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당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국민이 없어요. 국민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권 연대 안 하려면 여권으로 가라. 여권 연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야권인지 여권인지 밝혀야 된다. 지금 지적은 아주 명쾌하나 실제로 안 한다고 나오면 야권연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기초공천 안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또 했잖아요. 예, 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의석수 줄이겠다. 뭐 이런 의석수 것도. 줄이겠다 해놓고 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선거 막판 되면 다 급해지니까 다 이 논의 속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고집이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권 교체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려면 총선 승리가 필수적인데 총선 승리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총선에서 보면은 총선에서 야당의 다른 당을 누르겠다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귀하는 야당인가 여당인가 밝혀달라. 예,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게. 김종인 체제로 넘어갔고 정권을 글로 넘어갔는데 그분이 문재인 대표가 심상정 대표하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 합의를 다 받아 안을까요?
그 합의가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면면이 이어갈 것으로 뭐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지도부도 그걸 뭐 지금 당장에는 공천을 하는 마당이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보다 좀 더 돋보이는 사람을 공천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이제 욕구이고 그런 마당에 나중에 올 파트너.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른 거죠. 순서상. 순서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급하게 얘기하지 않을 따름이지 그 합의 정신은 저는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신은 기본적으로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차기 대선까지 쭉 행보를 같이 한다는 기본 정신에서 만들어진 합의인가요? 정의당에서는 그런 뜻으로 제안했습니다. 일회적인 총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적인 당선자를 더 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 접근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에서 연대 그리고 대선까지 아우르는 그 좀 전략적인 어떤 큰 틀에서 연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어제 예비 내각 발표한 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야권연대. 그런 점이죠. 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랄까요, 단일화 자체도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끝까지 후보를 낸 본인도 사실은 그 희생자라고 해야 할까? 제가 그 2008년 선거에서 네. 새누리당 후보가 43%를 얻고 제가 40%를 얻었는데 또 다른 야당 제1야당 후보가 16%를 얻어가지고 네. 야권연대가 안 됐을 때의 쓴맛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본인도 원흉이 된 적도 있어요. 뭐 원흉이라기보다는 뭐 노회찬 의원이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어요 그때. 그죠?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까지도 뭐 욕 먹는 걸로 봐서 그때 다 먹은 건 아니었다. 예. 그때 사실 포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남아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이긴 한데 단일